코스피가 4% 넘게 무너진 오늘 거래대금 상위 300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겨우 19%뿐이었습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을 쏟아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인 종목이 43개 포착되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피를 흘리는데 돈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웅 플러스 5.86%, APR 플러스 3.37%, 삼성 E&A 플러스 7.37%. 4% 급락장에서 홀로 역행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어떤 매매를 했고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담으려 하는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전체의 수급 구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약 3조 8천억 원 순매도 9거래일 연속입니다. 3월 한 달 누적으로는 약 3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에 고착되면서 달러 기준 수익률이 훼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이 4월 6일로 일주일 앞인데 WTI가 102달러를 돌파하면서 에너지 공포가 외국인 이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이클 위치를 짚어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 중이고 점도표상 12명이 연내 추가 인하를 지지하고 있어서 인하 사이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20%입니다. 비상현금을 투입하는 구간인 30에서 40%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구간이 아니라 급락장에서도 자금이 모이는 곳만 골라야 하는 극도의 선별적 대응 구간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300종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쌍끌이 종목이 43개였습니다.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3.06%인 날에 이 43개 종목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수급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솔리드입니다. 통신장비, 오지, 양자암호 테마에 걸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였습니다. 기술적으로 4개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정배열 상태이고 11선 부근까지 조정받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RSI가 55 부근으로 과매도도 과열도 아닌 적정 구간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통신 인프라는 경기 사이클과 상대적으로 덜 연동되는 방어적 섹터라서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추가 하락할 경우 동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LNF입니다. 2차전지 대장주로 오늘 7.7% 하락하면서 5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가격만 보면 상당히 아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하락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싸게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정배열 자체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했으므로 당장 진입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서며 회복하는지 아니면 11선까지 밀리는지를 관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4% 급락장에서 쌍끌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기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회복 시 가장 먼저 돌아올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적자 상태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대주전자재료입니다. 2차전지 소재, 태양광, 전고체 테마에 걸쳐 있는 종목인데 기관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4개 이평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정배열이고 5일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수축하는 전형적인 숨고르기 자리입니다. 다만 61선 대비 41% 벌어져 있어서 중장기 과열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10% 이상 되돌림이 빈번했습니다. 네 번째, 태광입니다. 원전, 조선기자재, 피팅 복수 테마의 핵심주로 시장이 4% 넘게 빠지는 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57%,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PER 14배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다만 61선 대비 약 24% 벌어져 있어 단기 조정 시 낙폭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상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종목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대형주 중 외국인 자금이 가장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누적 순매수 1,318억 원입니다. 기관도 합류했습니다. 21선이 아직 소폭 하향 중이라 추세 전환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자 상태임을 감안하면 수급만으로 이 정도의 흡인력을 보여주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반대로 과열 경고를 드려야 할 종목도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61선 대비 155%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매수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수준의 이격에서는 현재 기술적 위치에서 손익비가 매우 불리합니다. STQ도 61선 대비 160%로 같은 경고 구간입니다. 이 표는 영상 설명란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장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시나리오 하나, 뉴욕이 반등하고 일한 협상, 진전 신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장 마감 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78% 반등 중이고 빅스가 4.28% 하락 중입니다. 뉴욕이 양봉으로 마감하고 이란 협상 진전 소식까지 겹치면 코스피 3에서 4% 반등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늘 역행 상승한 원전, 방산, 에너지 테마가 주도권을 유지하고 눌린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시에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추격보다는 눌림 자리를 관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시나리오 2. 뉴욕이 보합권에서 마감하고 이란 관련 추가 뉴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반등 또는 보합으로 출발하되 장중 방향성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관이 연속 매수 중인 종목이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전자재료 13일 연속, 태광 10일 연속 같은 종목들입니다. 보합 출발 시에는 이런 종목에서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셋. 트럼프의 초토화 발언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유가 110달러 돌파, 환율 1,550원 방향으로 악화되며 코스피 5천선 이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 비중 확대가 최우선입니다.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가장 주목할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11선 부근 조정의 쌍끌이, 정배열, RSI 적정 구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 있습니다. LNF는 5일선을 이탈한 상태이므로 내일 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일선 위로 종가가 다시 올라서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도주의 정석에서 말합니다. 전쟁은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중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은 4월 6일 이란 협상 시한입니다. 하베시 유가 80달러대 복귀와 코스피 5,500 회복 경로가 열리고 결렬 시 유가 120달러와 코스피 4,800선 테스트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주가 올 상반기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수급 기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장 열리기 전에 이 숫자들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코스피 200 야간 선물입니다. 현재 754.75로 주간 종가 대비 소폭 상승 중인데 이 숫자가 장 개시 전까지 750 아래로 밀리면 추가 하락 각오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760 이상이면 갭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오늘 역행 상승했던 태웅, APR, 태광이 내일도 양봉을 유지하는지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틀 연속 역행하면 테마의 주도력이 확인되는 것이고 반대로 되돌림이 나오면 오늘의 상승이 단발성이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LNF의 시초가 위치입니다.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므로 시초가가 5일선 위에서 출발하는지 아래에서 출발하는지에 따라 오늘의 쌍끌이가 진짜 바닥 매수였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대응 원칙입니다. 갭 상승 1.5% 이상이면 급락장 역행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검토하고 눌림자리 종목을 관찰합니다. 보합 출발이면 기관 연속 매수 종목에서 분할 매수를 검토합니다. 갭 하락 마이너스 1% 이상이면 현금 확보를 우선하고 5천선 지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상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립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실제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닌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상 포트폴리오에서 두 건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손절입니다. 매수가 75,400원에서 72,0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11선 종가 이탈이 확정되어 원칙대로 손절한 것입니다. 실현 손실 마이너스 4.5%. 시장 전체가 4.26% 급락한 날이니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켰습니다. 둘째, 태광 익절입니다. 매수가 34,800원에서 장중 목표가인 38,000원 부근에 도달하여 전량 익절했습니다. 실현 수익 플러스 9.2%. 급락장에서 역행 상승하며 목표가를 달성한 트레이드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마이너스 4.5%를 태광의 플러스 9.2%가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손익비 관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전량 현금입니다. 초기 자본 1억 원 대비 총 평가 금액 1억 40만 4,500원. 누적 수익률 플러스 0.4%입니다. 시장 위험도가 위험 등급이므로 신규 매수는 뉴욕 마감을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다음 매수 1순위 후보는 솔리드입니다.
앞서 파트 2에서 분석한 대로 11선 부근 조정에 쌍끌이, 정배열, RSI 55라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과열도 과매도도 아닌 적정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므로 반등 시 가장 먼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상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관찰 중이며 비중은 10% 이하, 현금 50% 이상 유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2순위 후보는 LNF인데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므로 5일선 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내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종가 아래로 한 번 더 눌리는 것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코스피가 4% 무너져도 돈이 모이는 곳은 있고 그 흔적은 수급 데이터에 남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 흔적을 읽는 사람만이 반등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열 경고 종목 전체 리스트와 중기 시나리오 맵은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분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